감사드리고요. 저는 해설자 권한호입니다. 지금부터 40분가량 해설을 해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조금 작을 수 있으니까 좀 앞으로 와주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37년 허준 선생님이 이 근처에서 태어나셔가지고요. 허준 선생님의 업적을 드리고 동일보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8년 전 2005년에 허준 선생님 고향인 이곳에다가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준 선생님은 1537년에 태어나서 1615년 돌아가셔서 78세를 사셨어요.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는데 허준 선생님은 약을 취급하셔서 그런지 되게 오래 사신 거예요. 허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책을 남겼지만 그중에 최고의 작품이 동의보감인데요. 제 생각에 자기 역작이면 보통 자기 이름을 많이 따잖아요. 허준보감 이렇게 안 하고 동의보감 했다는 건 좀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동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뭘까요? 동쪽. 그러면 지금 세계 중심이 미국인데 허준 선생님 살아계실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어디예요? 동쪽. 중국. 예, 중국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동쪽이라는 의미인데 자세하게 말하면 그 허준 선생님 전부터 중국에는 남북으로 나눠서 남쪽인 남의가 북쪽인 북이라는 이름으로 의학이 융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허준 선생님이 이내 북이 남위에 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의학적 전통이 이쪽 동쪽 나라, 즉 조선에도 있다. 그래서 동이라고 붙이신 거예요. 그 동이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중국의 북이 남위의 상대적 개념이라는 걸 꼭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 책이 그렇게 동의보감이 유명하다 그러는데 얼마나 유명한가는 두 가지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요? 세계 기록 유산.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세계 문화유산이라고는 많이 알아요, 그죠? 세계 기록유산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세계 기록유산이 어떻게 생긴 거냐? 그 연유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1972년에 이집트의 나일강에 수력 발전을 위해서 에선 할댐을 막았어요. 근데 댐을 막다 보면 우리 쳐다보면 저 상류에 수몰지구가 생겨서 보상하고 딴 데로 내보내잖아요. 이집트도 똑같았어요. 그 수몰되는 지구에 그 이집트 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람세스 2세를 모신 아부 신벨 신전이 물에 잠기게 됐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 돈을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뒤로 260m, 높이 60m 올렸어요. 근데 걔네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처럼 돌이 화강암이 아니고 걔네는 모래암이에요. 그래서 400조각을 내서 그대로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가봤는데 너무 잘 옮겨서 그 흔적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유네스코에서 그런 유형 보존물들을 인류 후손들을 위해서 보존해야 되겠다. 그 제도가 생겼고, 요거 이제 분야만 다른 거예요. 기록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시작해서 97년부터 등재하기 시작해서 우리 동의보감이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의성만 따지면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2009년에 동의보감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때 한 나라가 엄청 반대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중국이. 왜냐하면 친애가 의학이 옛날부터 먼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먼저 되니까.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 작전을 바꿔가지고 얘네 2011년에 두 개를 등재시켰어요. 뭐냐면 잘 아시는 황제내경하고 본초강목하고 2011년. 근데 걔네가 두 개를 시켰든 100개를 시켰든 이게 세계 최초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이제 세계 기록유산에 2009년에 등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6개는 다 국보였는데 우리 동의보감은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국내에도 보물하고 국보하고 지급이 달라요. 지원금도 달라고. 그래서 국보 추진 운동을 벌였는데 몇 년 만에 됐냐면 3년 만에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희 동의보감이 2015년에 319호가 됐어요. 근데 요걸 찍어낼 때 광해군이 몇 질을 찍어냈냐면 한 질이 25건인데 3질밖에 못 찍었어요. 그래서 한 질은 오대산에, 한 질은 적상산에, 한 질은 태백산에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뭐만 다르냐면 다 똑같아요. 그 대신 여기 보시면 오대산이라고 써 있죠. 예, 오대산 여기만 적상산, 태백산 이렇게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저 동의보감이 1610년에 완성이 되고 찍어내는 게 3년 걸렸어요. 그러면 아까 세 군데 나눠주셨는데 몇 년도에 나눠줬는지 아직 답이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다 한문 세대시죠? 그 첫째 줄 정답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셨어요. 제가 지금 170점 가까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거 읽은 팀이 지금 27번
뜻밖의 한의사들도 가끔 못 입더라고요. 그래서 만력 42년인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 만력이라는 건 연호예요. 유감스럽게도 연호는 왕은 못 써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연호를 쓰신 분은 대한제국을 선포하신 고종 황제 때부터 우리나라는 연호를 쓰셨고, 요건 유감스럽게 중국의 연호예요. 그래서 중국 명나라 13대 황제 신종의 연호, 신종만력제라고 해서 신종만력제 42년은 서기로 해보니까 1614년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사실은 저 위에 그림 하나 설명하고 올라갈 건데요. 저기 요 위층 가면 더 잘 보이긴 하는데 인원을 많아서 그냥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많은 뭐 그림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여기에 딱 두 자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두 자 뭐가 있나? 네, 독복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르시면 저기 첫 번째 그림 큰 거에 이상한 동물 하나 있죠. 그 거북이잖아요. 아, 저거 봐서는 목숨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글자는 복복자 백자, 목숨 숫자 백자, 그래서 백수 백복도라는 의미인데 숫자가 백자라는 의미보다는 숫자가 많다. 특별한 뜻은 뭐냐면 오래 사시고 장수하시라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단풍으로 제작해서 반갑게 칠순 때 이렇게 많이 배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 박물관 관람하신 분 오래 사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거니까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오래 사시고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혹시 여기 중에 연안이시 되세요? 연안이시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의원, 전의관, 해민서가 있는데 내의원은 왕실 사람, 전의관은 관료, 해민서는 일반 백성을 치료하던 곳인데요. 오늘은 내의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저 내의원의 위치가 어디냐면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어서 저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동거리라고 해요. 그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서거는 어딜까요? 경희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궁궐 중에 저 오른쪽은 창경궁이고 왼쪽은 창덕궁이에요. 그래 창덕궁 정궁이 2층짜리 여기 보이죠? 저기 인정전인데 저기 들어가기 전에 진선문이라고 있어요. 진선문 여기 있는 부분을 가기 전에 가면은 바로 우리 내의원이 있습니다. 창덕궁에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네. 창덕궁 가셔가지고 금천교를 지나서 저 진선문으로 들어갔다 하면 저 내의원은 못 봐요. 첫 번째 문 진선문 들어가기 전에 좌측으로 가야 저기 내의원하고 옥당이 있어요. 혹시 아까 보니까 연안이신 안 계시다 그러는데 혹시 광산김씨는 계시나요? 광산김씨. 그러면 옥당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있어요. 사진 적어 있었는데 각 도가 있잖아요.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그 가명에는 뭐가 있냐면 혹시 서대문 사거리 아세요? 네. 저기 중간이 서대문 사거리고요. 그 오른쪽에가 지금 적시자병원이요. 그 자리가 옛날 경기 가명이었어요. 그 자리에 저 흠칠한 게 약국이에요. 신설약국이하고 만병의춘인데 각 가명에는 저는 약국이 있어가지고 저를 이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의원을 이용했는데요. 이건 한의원을 표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설명한 뒤에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약은 여기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진료는 여기서 하시고, 그리고 약은 여기서 다립니다. 근데 여기 독이 잔뜩 있잖아요. 여기엔 뭘 뒀을까요? 저기 발효. 물. 여기 한 번에 맞추신 분이 처음이네. 물. 그 한의원에서는요, 물을 33가지 물만 썼어요. 아마 그 허준 연석곡 보셨으면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허준 선생님 처음에 들어갔다가 아무 물 떴다가 죽게 혼나는 장면이 생각나는데 총 33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자식들 예비고사 보나 뭐 과거 시험 볼 때 물을 떠다 놓고 빌었다 그랬죠? 정한수. 네? 정한수. 정한수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정화수가 맞아요. 정화요? 우물 정자에 빛날 하자. 그걸 포함해서 33가지인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면 가을서부터 봄까지는 그냥 약을 달 때 제 어머니가 우리 우물에서 물을 떠다 다리시는데 여름에는 동네 개갓집 그 우물을 가서 물을 떠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집에 우리가 왜 여름 되면은 그냥 물이 가라오면서 벌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집 물은 벌레가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그 집 물에는 옆에 반드시
향나무가 서 있습니다. 아. 그럼 향나무 뿌리가 우물 밑으로 지나가면서 그게 자연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반드시 심는데 이 향나무를 또 한 군데 더 심는 데가 있어요. 언제 심냐면 무덤보다는 사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때 복숭아를 안 놓는 이유는 모든 귀신들을 다 쫓기 때문에 조상신도 쫓기 때문에 안 쓰거든요. 근데 향나무는 조상신은 안 쫓고 나머지를 다 쫓는데요. 그래서 향나무를 심는데 어떤 사람이 과도해가지고 1번 향나무 한턱 돈 들였다 사놨다가 다 뽑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이 향나무가 그 벌레 같은 걸 잡아줬다. 지금은 만수향을 쓰는데 옛날에는 향나무로 재에다가 이렇게 향나무 쪽에서 향 피웠어요. 그렇죠. 예.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그냥 설명 안 드릴게요. 자,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 안 보신 분. 그럼 대부분 다 보셨죠? 네. 우리가 지금 10가지 허준 봤는데 10가지 기억이 난다. 그러면 9가지는 가짜를 보셨다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지금 잡아드릴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허준 선생님이 내의원 입사를 했는데 그게는 장원급제였죠. 거짓말이에요. 추천으로 들어가셨어요. 두 번째, 스승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는 유이태 선생님을 알잖아요. 그분은 가공인물이시고 맨날 혼내신 양혜수 선생님이 스승이고요. 세 번째, 조선에는 서얼제도가 있어요. 서자에서 났으면 서자고 천민한테 났으면 얼자예요. 근데 연설국에서는 얼자라고 나오거든요. 사실은 서자예요. 차이가 뭐냐면 잡과라도 과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준 선생님 묘소가 얼마 전에는 아니지만 파주 민통선 이북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 발굴이 돼가지고 파주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묘소는 자기 집 근처에 모신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가 고향이다. 그래서 저희하고 충돌이 됐잖아요. 그래서 파주가 아니라는 건 여기 옆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와요, 허준 선생님. 그럼 위에는 중요하지 않고 밑에 보면 아들이 중요한데 허겸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연속극에서는 조그맣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요 친구가 아니지. 이분이 무슨 벼슬을 했냐면 파주 목사 벼슬을 했어요. 그 목사 정도의 벼슬을 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 고향에 관리가 못 돼요. 그걸 무슨 제도다?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어요. 서로 상자에 피할 피자 상피제도라고 해서 요즘도 그게 어떤 게 남아있냐면 경찰서장이나 천주교 주임 신부님들도 자기 고향에 그 임명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가면 기존 세력들하고 부패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게 상피제도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파주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못합니다. 저기 왕자가 광해군이고요. 기창은 여러분 잘 아신 천연두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빡빡빡 이렇게 맞았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진료를 해서 서준 선생님 아까 저 추천으로 처음에 7품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조선의 상품은 상하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낮은 상품이 되는 데까지 4년밖에 안 걸렸어요. 의술이 워낙 뛰어나서. 근데 반계급인 높은 상품을 되는데 17년 만에 되셨는데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고 이 두 창을 치료해서 됐는데 3개월 넘게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서자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만 독자지하려고 하다가 손조가 밀어보셨어요. 손조가 다 잘못했는데 허준한테는 참 잘했어요. 그래서 보통 상품 아랫계급을 당항간이라고 윗계급을 당상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상간이 얼마나 좋은 건지는 조고 가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의원들이 왕 침실까지 가지만 보통은 근무하다가 요 내연에 오는데 누가 모시고 오냐면 승지가 모시고 와요. 비서니까. 그렇게 오면 고급 관리들이 다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요? 아주 애달픈 표정? 그거보다는 아주 그렇죠. 근심 어린 표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멍청하게 있거나 웃으면 바로 잘립니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제 왕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저 병풍이 여기 치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건강은 국가의 안위가 똑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장금 그 드라마 볼 때 대장금이 몰래 가서 보다가 한번 죽을 뻔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물론 왕은 들어가야 되고 의사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주 한 명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또 한 사람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저 붓을 보면 누가 들어갈까요? 서기. 사관, 사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진료를 하실 때 보면 이렇게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침을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상체에도 침을 맞지만 하체에도 침을 맞죠. 그럼 하체 맞는 경우에는 남사스럽잖아요. 다 나오고 의관하고 왕만 남아요. 그 대신 침은 무슨 침을 써야 될까요? 금침이 아니고 은침. 왜? 독을 판별하잖아요. 한 은침을 쳐요. 여기하고는 상관없는데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이제 우리 5대 궁궐 많이 가보셨죠? 가본 대부분 돌이나 모리